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양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시고 나한테 맞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물량 같은 경우에는 25%의 추첨제 물량이 있고요.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GTX 호재 추첨제 25%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즉 아파텔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분양 물량들도 2021년 하반기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물량들을 보고 단순히 그냥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기보다는 내가 주거의 안정성, 삶의 안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서 관심 있게 미래 가치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평역 같은 경우에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서울권에 있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들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제 분양하는 이 해링턴 플레이스가 부평역 인근에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저 멀리서 이제 부평역이 보이죠. 조감도를 보면은. 그리고 동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수역과 부평역 인근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들어오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세대수가 2413세대, 그래가지고 오피스텔 504세대, 그리고 아파트 1909세대 중에 이제 오피스텔은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일반 분양이 이제 968세대가 진행이 되는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3층부터 지상 45층, 그리고 총 9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 이제 59제곱미터, 72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중소형의 타입들로 구성이 되는데, 가점대 같은 경우에 75%가 있고 추첨제 물량이 이제 25%가 있습니다. 다만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들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그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추첨제 물량이 25%가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운이 좋다면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입주 시기는 2024년 11월에 예정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낙후된 그런 생활 환경들을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러한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제 신시가지의 주거 벨트 라인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아파트의 분양 현장이 요곳입니다. 그래서 동수역하고 인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평역하고 인접하고 있는데, 이 핵심적인 것은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이 부평역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GTX가 완공이 되게 되면 이 주변의 환경들이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져요. 주변에 이제 많은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뭐 마트라든가 뭐 편의시설들, 공원들 이런 것들이 뭐 더할 나위 없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인근거리에 있지만은 여자 중학교, 그리고 이 부평남 초등학교가 거리가 좀 있다는 게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이지만, 주변에 이제 쾌적성이 있는 녹지 공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평역의 GTX의 호재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서울 및 다른 지역들의 가격 조정을 일부 받는 곳들도 있는데, 이 GTX가 들어서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입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양하는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부평역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동수역하고 부평역하고의 거리가 조금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2024년 11월에 입주 예정인데 72A의 분양가가 5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84 타입 말고 이제 72 타입의 이제 그 가격을 좀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이 부평 LH 같은 경우에 입주 일자가 2012년 7월에 이제 입주를 한 10년 차의 아파트입니다. 33평의 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부평 중앙 하이즈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12월에 이제 예정인데 30평형의 분양가가 이제 4억 7천만 원 선의 분양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거리에 있는 송도 더샵 프라임 뷰 같은 경우에는 입주 일자가 2020년 11월 2년 차의 아파트 분양 물량인데 30평형이 이제 6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신축 아파트와 비교를 한다면 이 72 타입의 5억 8천의 분양 가격이 아주 그렇게 높다고 그렇게 생각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평역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 이 물량도 제가 현장도 갔다 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뭐 소음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이 지상철이나 뭐 역을 주변에 두고 있는 곳들은 소음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소음과 상쇄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평역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도 34평형의 그 분양가 실거래가를 보면 이제 6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평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은 이제 꾸준한 가격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GTX의 그런 호재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조금 보장되어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아마 이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비싸다고 느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비싸게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입지가 좋은 곳, 미래 가치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 부동산은 미리 선점해서 사 놓으면 가격을 수반해 가지고 입지적 가치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평역을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 해링턴 플레이스의 가격도 다소 좀 비싼 감이 있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래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은 이제 오피스텔 동 두 동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녹지 공간이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 광장, 그리고 자작나무 길, 그리고 운동 시설, 어린이 놀이터. 이제 뭐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있게 단지 배치도를 구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보시면 59 A타입 141세대이고요. 포베이로 구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이 기역자로 빠져 있고, 침실 1 같은 경우에는 그 드레스룸에 환기 시설도 있는 창문이 잘 나 있습니다. 방은 이제 총 3개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알파룸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59 타입의 팬트리까지 구성되어 있고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지네요.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77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 같은 경우에 이제 전면에 창문이 나 있고, 이제 측면에 다용도실에 창문이 나 있는데, 거실하고는 연계돼가지고 통풍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침실 1 같은 경우에 기역자로 드레스룸이 있는 모습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팬트리 공간이 59 A타입의 거실에 있는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활용성 측면에서는 59 A타입보다는 조금 구성이 못한 것 같네요. 59 C타입 같은 경우에 77세대이고요. 이 평면이 조금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다른 추가적인 공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신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팬트리 공간은 별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은 기역자로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환기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우수해 보이진 않겠지만
있지만은 이 거실 창하고 침실 같은 경우에 침실 1의 창문이 전면창과 측면창 두 개가 나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다 통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창문을 열어놓게 된다면 맞통풍의 구조가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구조 자체가 좀 생소한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7의 A타입 같은 경우에 242세대이고요. 그리고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 그래서 방이 3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양쪽에 신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 팬트리가 주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작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쪽만 있는 것 같은데 옵션으로 뭘 추가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에 창문이 나 있는 모습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것은 팬트리 공간이 있긴 있지만 7위 타입에 이제 알파룸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7위 B타입 같은 경우에 161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방이 침실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양쪽에 신발장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 침실에 이제 드레스룸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도 구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구조가 판상형에 비해서 통풍이나 채광의 단점적인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방을 뭐 구성하고 하는데 그렇게 나쁜 그런 평면 구성은 아닌데 아쉬운 것은 이제 팬트리 공간 외에 알파룸 공간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네요. 7위 C타입 같은 경우에는 252세대이고요. 제가 봤을 때 7위 타입 같은 경우에는 A타입 빼고는 구조가 그렇게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침실 1, 2, 3으로 구성이 된 모습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거실에 창문이 있는 게 눈에 띄고 그리고 이쪽에 창문을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맞통풍이 가능하게끔 환기의 취약점을 조금 개선할 수 있게끔 평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팬트리 공간이 주방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간의 효율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방이 3개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으로 보이네요. 84A타입 같은 경우에는 7세대이고요. 굉장히 세대가 작기 때문에 당첨이 어려울 것 같고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이 이제 침실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84타입인데도 알파룸 공간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 넓고요. 그리고 주방 팬트리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맞통풍이 가능하게끔 드레스룸과 주방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알파룸이 없다는 것 빼고는 그래도 우수한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도 6세대, 세대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침실 1, 2, 3 그래서 모두 방이 3개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주방 팬트리 공간이 있고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이 있는데 이제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욕실에 창문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D자로 그래도 좀 크게 84 타입이기 때문에 이 타워형의 구조 치고는 좀 크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성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작기 때문에 청약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에도 5세대입니다. 84 타입들을 이제 조합원 분들이 많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방이 이제 3개로 구성이 된 모습이고 거실이 이제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주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점으로 보이고 드레스룸이 D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특별한 구성은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84 타입인데도 방이 3개인 것은 조금 아쉽고 구성 자체가 그래도 이런 맞통풍이라든가 그리고 팬트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100%로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점자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집 공고 전에 청약 예치금을 미리 선납해 놓으셨다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게 된다면 12월 9일에 특별 공급이 있고요. 그리고 10일에 1순위 청약 당해 지역, 그리고 13일에 1순위 기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20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을 넘지 않는 4억 후반대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요. 7위 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을 넘지 않는 5억 후반대, 5억 8천만 원 선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 초중반대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인근의 이제 아파트 거래와 비교를 해 본다면 그렇게 아주 비싸게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신축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다만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 가격이 부담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당의 100%이기 때문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다소 비싸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하지만은 여기에 GTX라고 하는 호재가 있죠. GTX라고 하는 호재가 있고, 지금 현재 GTX에 따른 개발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그런 핵심 권역보다는 그래도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그런 지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을 주고 내가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그래도 제 생각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을 100%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에서 이 아파트가 내가 청약을 해도 되는 아파트인가 한번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중에도 현장을 돌아본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봤을 때 청약 전략을 한번 짜 본다면, 제가 청약을 해 본다면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공급 물량을 노리면은 당첨 확률이 떨어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이 많은 것은 7위 타입이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7위 타입을 공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 이 물량이 좀 당첨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7위 타입보다는 그래도 5구 타입 쪽을 좀 노리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제가 만약에 청약을 한다면 5구 타입 쪽을 좀 노리지 않을까. 물론 7위 타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5구 타입의 A나 7위 타입의 A 같은 경우에는 평면 구성이 굉장히 괜찮아서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거든요. 치열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세대가 너무 작은 부분을 청약 신청을 하게 됐을 때는 추첨제 물량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좀 추첨제 물량까지 노리신다면 좀 세대가 많은 부분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청약 신청한다면 그래도 5구 A 타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5구 A 타입을 선택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넓은 평형대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1억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24평, 5평형보다는 뭐 30평형 가까운 그런 타입을 선택할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7위 타입을 선택할 그런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작은 평형 위주로, 당첨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평형 위주로 5구 타입 쪽에 청약 신청을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보고 이 7위 타입을 노릴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5구 타입을 청약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이 청약 청약 전략은 매 순간마다 틀려지고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잘 고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 이 지역이 괜찮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그런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